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극우 성향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 우리가 일베라 그러죠. 이 일베의 이용자가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때문에 자기가 사법연수생임을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법연수원생을 사칭을 해서 그 아직은 모르잖아요. 네. 진짜인지 사칭인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칭으로 보입니다. 이 일간 베스트 회원 겸 또 일간 베스트 일베가 보통 극우 성향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뭐 4.16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다든가 또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유가족들을 뭐 홍어라고 지칭하면서 모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사법연수원 2차 합격증까지 일간 베스트에 올렸거든요. 게시물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과연 이게 지금 사법연수원 현재 생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일간 베스트, 일베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쟁점이 돼서 파장을 그렇죠.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올린 게 2차 합격증인가요? 네. 그걸 이제 일베 사이트에 올린 거죠. 네. 이 합격증이 2차. 그러니까 사시 합격증은 최종 합격증을 사시 합격증이라고 그러죠?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고 저도 그렇고 2차 합격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법무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1차, 2차 최종 합격증을 이제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양식도 비교해 보니까 양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합격 날짜하고 그다음 법무부 장관에서 이렇게 찍혀 있게 되는데 보통 사법연수원에서도 이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합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를 않고 3차 면접을 합격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법연수원에 임명이 되는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이렇게 딱 틀어놓아서 딱 빳빳한 종이에 주시는 그것만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1, 2차 합격증을 본 적이 없고 다만 이 부분에 이제 진위 여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라면 저 연수원 임명장을 올리지 않았을까. 근데 2차 합격증만 갖고 있는 거 보면 3차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실제로 사법연수원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1차, 2차 합격증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법연수원 자치회라는 게 있나 봐요.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체에서도 이제 전 연수생한테 이제 그 SNS를 보내서 예. 2차 합격증을 혹시 직접 그러니까 법무부 가서 직접 발급받으셨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말을 하는 건 다른 연수생들은 지금 모르고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양식은 분명히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사법연수원 자치회 학생 같은 경우 연수생 전원이 이제 그 가입하게 돼 있는 자치 기구인데 이분들이 전부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진위조차를 알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위조 자체도 간단하거든요. 사실 두 줄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사법연수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지 문제가 되는 건지 해서 이 논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 그게 삭제가 돼 있다거든요. 네, 현재 게시글이 추적 가능합니까? 게시글이 삭제가 됐는데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충분히 그 사이버 수사팀에서 추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올릴 때 포털 사이트에 어느 그 부분에서 이걸 이용을 했는지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어떤 아이디, 어떤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지 이걸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되면 누가 이 글을 올렸는지 그 다음에 이 2차 합격증이 위조해서 어떤 스캔을 해서 떠가지고 올린 것인지 이런 게 다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법연수원생이라 하더라도 뭐 내가 원하는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내가 뭐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바로 부분. 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가 들고, 또 하나의 궁금증은 뭐냐면, 그 자치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자수해라, 말 그대로 그냥 얘기해라, 얘기해서 하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겠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형사처분을 피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내부 징계가 될 부분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품위 유지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면, 이게 뭐 로스쿨 결국 사시 존치의 문제에 관련된 일로 시작된 거였으니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았고 또 뭐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내부 징계감이라면 내부 징계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가능한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법연수원생은 그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 5급 사무관의 초임 급여를 받게 되고 의료보험 혜택이나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사법연수생이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벌금형이든 징역형을 받게 되는 그 사안이 중하면 사법연수원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자치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연수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교수진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또 기존에 보면은 뭐 사법연수생 뭐 간통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예. 징계위원회 해로돼서 형사적으로는 별도로 이제 그 징계 사법연수원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받게 예. 되는 거죠. 자치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 아이디로 이제 올리신 분이 사실은 과거에 아까 우리 백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홍어라든지 뭐 어묵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연수원생으로서 공무원 어떤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무원법 63조에 의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뭐 어떤 징계 사유가 대상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예. 이 지금 그 수사 경험칙상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예. 우리 이양수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결코 사법연수원생은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로 예. 가시던 아니면 검판사가 되시던 가실 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것도 지극히 법률적인 상식이 있는 아하. 분이 예. 이건 수사를 하게 되면 내가 누구라는 걸 밝혀지는 사안인데 이걸 과연 사법연수원생 출신이 이걸 올렸겠느냐?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그건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